자, 2교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음. 자, 우리가 1교시에 그 제 4작업에서 작업하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제가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프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요 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하고 1작업에 있는 이제 함수 부분을 좀 진행을 나가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1교시에 우리가 작성한 우비 세트 및 우산 제품 판매 현황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을 차트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뭐 낭만 고양이부터 L로까지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항목축 또는 우리가 X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항목축이면 이 항목에 맞게끔 그래프의 크기로 표시를 해주는 이쪽 그 숫자축, 값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Y축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기본 Y축이고 이 반대편에 우리가 보조축으로 세웠던 곳을 보조 Y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합형 차트를 만들긴 했지만 예전에 지금 이런 차트를 이중축 혼합형 차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축과 오른쪽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높낮이 또는 만약에 파이 차트면 파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항목당 낭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낭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 판매 수량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있고 낭만 고양이의 회원가는 여기 꺾은 선 포인트로 여기에 52,000원이다 라고 하는 Y축, 보조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항목당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들을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열이 지금 이 차트에서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한 항목당 판매 수량과 회원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당 두 개의 계열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 항목당 판매 수량이라는 요소와 회원가라는 요소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 어떤 계열을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 때는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범례처럼 생긴 이 데이터 범례라는 애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범례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 설명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 데이터 범례예요. 그래서 그 1작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블럭을 잡아서 F11번 키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부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따로 딱히 없어요. 근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문항에서 4번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되어 있는 문항에 보면 레이아웃 3번을 하고 스타일을 몇 번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레이아웃은 항상 3번이라고 출제가 돼요. 거의 고정으로. 근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문항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버전을 다른 버전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시험지에서는 뭐 스타일 6번이다, 7번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저랑 이렇게 여기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스타일 1번으로 한다라는 것만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작업에 가서 우리 함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함수 문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다가 색상은 이제 원래대로 좀 돌릴게요. 자, 1작업으로 지금 제가 돌아왔고요. 1작업에 우리가 오늘 여기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 같이 한번 좀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1번 문항을 한번 보면 자,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T이면 1월 40% 할인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if하고 뭔가 write라는 함수를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 이벤트 있는 항목에는
1월에 40% 할인을 해주는지 아니면 할인해주지 않아서 공백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론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는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맞으면 1월에 40% 할인이다라고 이벤트 할인이다라고 적어주는 거고 할인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공백이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요. 40%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코드라는 항목이죠. 코드라는 필드에 있는 코드에 적혀져 있는 이 코드에 마지막 글자가 T면 40% 할인이 들어가는 거지만 T라고 적혀져 있지 않으면 40% 할인 안 들어가고 공백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낭만고양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코드를 봤어요. 낭만고양이 코드를 봤더니 마지막 끝 글자가 T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긴 공백으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127-AT라는 어떤 T로 끝나는 코드를 가져요. 그러면 겨울왕국은 여기에 1월 40% 할인이다라고 적혀야 되는 거겠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원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f나 write라는 함수를 쓰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if라는 친구하고 write라는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일단 if는 만약에 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if라는 함수는요. 논리 검사를 해서 그 검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참의 경우와 거짓 경우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함수가 if 함수예요. 그리고 write라는 함수가 있어요. write라는 함수는 텍스트를 적고 숫자를 적어주면 어떤 텍스트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를 가지고 올 건지 글자를 추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if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논리 판단을 해서 참과 거짓의 경우에 대한 흐름을 제어를 해주고요. write라는 함수는 해당 텍스트에서 오른쪽 텍스트 오른쪽에서 숫자 개수만큼 추출을 해주는 함수가 write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if가 나한테 이 문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t로 끝나냐 안 끝나냐 끝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그 판단은 if가 해줄 거예요. 근데 t입니까 아닙니까를 보려고 그러면 코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만 봐야 하기 때문에 코드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가지고 오는 건 write가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두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write가 코드에서 끝에 한 글자를 가지고 오면 그 가지고 온 게 T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할인을 시켜줄 거냐 공백을 처리할 거냐를 if한테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순서는요. 사람이 판단하는 순서는 일단 코드 오른쪽 끝에 글씨가 T냐 아니냐를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T다 아니다로 판단해서 40% 할인이다, 공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조금은 다른 알고리즘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결론은 40% 할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가 여기 결론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40%로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에 대한 흐름은 if가 판단을 하는 거고 if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if 함수를 먼저 불러주는 게 맞아요. 최종 결론이 if가 40% 할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줄 거라서. 그래서 if 함수를 이제 불러오죠. 자, if를 불러와서 마법사를 꺼냈어요. 여러분들 브이룩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뭐 따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실 것 같아요. 자, if를 불러왔어요. 자, if를 불러와서 봤더니 첫 번째가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면서 true인지 false인지로 판정될 값이나 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 넘어가 볼게요. value if true 자리에 가볼게요. 자, value if true 자리는 봤더니 로지컬 테스트가 우리 아직 로지컬 테스트에 아무것도 하진 않았는데 로지컬 테스트가 true일 때 돌려주는 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value if false 자리에 갔더니 로지컬 테스트가 꼭 true일 때도 있지만 false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이냐 거짓이냐니까. 그럼 false일 때는 어떻게 해줄 건지를 돌려주는 값이래요. 자, 어찌됐든 나는 true 자리로 다시 가서 만약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t로 끝난다라는 게 옳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나는 1월 40% 할인이라는 이 메시지를 적어줄 거라서 value if true 자리에는 1월 40% 할인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t로 끝나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t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을 처리하세요 했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적지 않게 되면 그냥 false라고 적히거든요. 그래서 공백은 큰 따옴표 2개를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2개를 찍어줬고 여기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코드에서 가지고 온 글자가 t입니까 아닙니까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통째로 갖고 오는 거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bo 쿡 찍을 것 같아요. 이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bo 쿡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6글자가 다 와요. 근데 나는 이 6글자가 다가 아니라 저 코드 6글자 중에 오른쪽 끝에 한 글자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write라는 함수를 불러줘요. 자,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다가 는은 따로 적지 않아요. 는은 맨 앞에 한 번만 적어주면 되고요. write 괄호 열고 닫고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함수명은 직접 적어주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 write 하면서 약간 빨간색으로 갈색으로 괄호가 표시됐을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 그래서 write 함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write라는 함수로 들어와요. 얘가 마법사가. 근데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마우스로 if 찍어주면 if 창으로 write를 찍어주면 write 창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write란 함수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write란 함수 인수칸을 봤더니 자, 텍스트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출하려는 문자가 어디 적혀 있냐면 나는 코드에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자, 코드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에 적혀져 있는데 코드에서 자, 몇 개 가지고 올 거냐고 두 번째 인수가 추출할 문자의 숫자예요. 그래서 생략을 하면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한 글자는 그냥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굳이 1을 적지 않아도. 근데 만약에 여기다 2를 적으면 여기 보이시죠? D, G라고 두 글자, 오른쪽 끝에 두 글자. 만약에 3이라고 해주면 하이픈 DG라고 세 글자를 오른쪽에서부터 갖고 오는 게 write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1이라고 적어줘도 되고 뭐 여러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write 함수를 다 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 함수 전체가 다 끝났다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write 함수에서 B5에서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로 돌아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if 만약에 B5의 오른쪽 한 글자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한 거지, 가지고 온 게 T라는 알파벳이냐 아니냐로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한 글자를 가지고 온 이 자료가 는 같습니까? 뭐라는 글씨와 큰 따옴표에 T라는 알파벳 글씨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수식이 다 끝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if 만약에 B5번 셀의 오른쪽 한 글자가 T라는 글씨와 같습니까?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게 같은 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판단하겠죠. 테스트 자리에서. 그래서 판단을 해서 true이면은 여기 적어놓은 1월 40% 할인이라고 적어주는 거고
비교를 해봤는데 t가 아니에요. 펄스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낭만 고양이 펄스라고 뜨잖아요. 지금 t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닐 때는 펄스 자리에는 공백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 확인해 볼게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낭만 고양이는 t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벤트 할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으로 처리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고요. 자, 채우기 핸들러를 쭉 드래그해서 자, 옵션 단추 눌러서 제가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딱 해주게 되면 T로 끝나는 두 개, 겨울왕국하고 크리스마스 이거 두 개만 1월에 40% 할인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T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K5번 자리 있죠? K5번에서 K12번 자리에다가요. 제가 여기다가 미션을 드릴게요. 한번 해결해 봐 주시겠어요? 코드가 R로 끝나면 우수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요거 해서 여기다가 쭉 채워서 캡처 해가지고요. 카톡에다가 캡처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if하고 똑같이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잘 만들어서 지금 캡처해서 보내주셨고요. 요거 한번 보죠. 제가 문항을 이제 또 조금 꼬아서 한번 내볼게요. 자, 방금 right라는 함수는 오른쪽에서 가지고 오는 함수였어요. 오른쪽 끝에서. 그러면 right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left라는 함수도 있어요. left도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텍스트 숫자. 얘는 어떻게 해서요? 텍스트 왼쪽에서 숫자 개수만큼 추출을 하는 애가 left예요. 그러면 mid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텍스트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숫자 적어주면 텍스트 시작 위치에서 숫자 개수만큼 추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코드에 보면 코드는 모두 다 6글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6글자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글자 있잖아요. 5번째 글자가 뭐 A라면 뭔가 별을 표시를 해주고 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코드의 5번째 글자가 A이면 별표를 표시를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별을 찍을 건지 공백을 찍을 건지는 누가 판단하냐면 if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if를 불러오겠죠. 그죠? 자, if를 불러와서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다가 판단을 할 건데 자,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사실부터 해결을 하자고요. 참이면 별을 찍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일 때는 검정색 별을 찍어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백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코드의 5번째 글자가 A입니까? 아닙니까를 봐줘야 하거든요. 그럼 코드의 5번째 글자는 right, left, mid 중에서 어떤 함수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 mid라는 함수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mid라는 함수를 가지고 올 거라서 mid라는 함수로 괄호 열고 닫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mid 안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는 맞는데요. 어쨌든 조금 있다가 mid에 가서 5번째부터 한 글자를 가지고 올 거고 그게 는 A라는 글씨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게 if의 로지컬 테스트 자리가 될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라이트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T로 끝납니까? 이렇게 비교해 봤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수식 입력줄 찍고 미드 창으로 가서 코드의 5번째 글자를 가지고 온다라는 가정하가 여기죠. 그 5번째부터 한 글자를 갖고 온 게 A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드 창에 들어가서 자, 쓰는 방법이 자, 코드에서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난 코드에서 가지고 올 거다. 나는 코드에서 갖고 올 거고, 자, 시작 위치, 스타트 넘버라 그래가지고 돌려줄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문자가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지, 내가 원하는 글씨는 5번째부터 가지고 오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5번째부터 몇 개, 한 개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가 106-D였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부터 한 글자니까 D라는 알파벳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시 if로 돌아가서 보면 미드가 그 한 글자를 가지고 왔고요. 한 글자 가지고 온 게 알파벳 A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별,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또 미드 함수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보면 서식 없이 채우게 해주면 A로 시작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별을 얘가 채워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또 쓸 수 있고요. if문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거의 1번하고 2번에. 항상 나오는 문제고 엑셀에서 if문은 굉장히 뭐라 했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제어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만 쓰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if하고 또 다른 함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쓰는 함수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ITQ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같은 경우에는 if 함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중첩 함수들이 뭐 많아야 2개, 많으면 3개예요.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거의 4개, 5개씩이 같이 섞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함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게 각각의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하는 함수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서 뭔가 흐름을 제어해야겠다. 그 참, 거짓 판단하는 건 if 함수가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되고 오른쪽에서 뭔가를 갖고 오겠다. 왼쪽에서 뭔가를 갖고 오겠다. 몇 번째에서 몇 개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left, right, mid라는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함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함수를 할 건데 함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함수 내용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함수 쓰는 방법에 대한 거 리스트 쭉 정리해가지고 클래스룸하고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 좀 잘 개념화 시켜서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if 함수를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벤트 대신에 회원 구분이라고 좀 필드명을 바꿀게요. 회원 구분이라고 바꾸고 제가 명칭을 이제 문제를 바꿀게요. 자, 판매 수량별로 회원 구분 말고 제품 구분으로 할게요. 회원이 아니고 제품 구분으로 해서 자, 제품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이면 인기 상품이라고 하고 싶고요. 300개 이상이 안 되고 200개 이상만 되면 100개 이상 할까요? 100개 이상이면 일반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품 구분이라는 문항에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이면은 인기 상품이고 100개에서 299개까지 팔렸으면 일반 상품인 거고 그거보다 못 팔았으면 그냥 공백으로 표시를 해달래요. 자, 아까의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같은 점은 어떤 조건이면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라고 참일 때 거짓일 때의 조건이 다 나열이 되긴 했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40% 할인이냐 공백이냐 별표를 찍을 거냐 공백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가지 경우의 수예요. 인기 상품일 수도 있고요. 해당하는 제품이 그냥 일반 상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기나 일반 상품조차도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되는 공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다중 이프문이 문항에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if 함수 하나만 있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칠 때는 여기 시험 문제처럼 어떤 함수를 쓰면 되는지가 다 나열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지라는 고민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실무 가가지고 쓸 때는 누가 친절하게 이 함수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if 함수를 불러와서 다중 if문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if를 불러왔어요. 자, if를 불러와서 먼저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다가 아까는 결론이 둘 중에 하나여서 제가 결론 두 개를 미리 적고 갔는데요.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로지컬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트루냐 펄스로 판정될 값이나 시기래요. 자, 내가 일단 판매 수량이 300개 넘나 안 넘나부터가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적혀있는 H5번 셀을 마우스로 찍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H5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H5가 어때요? 이상입니까? 300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H5번이 H5라는 셀 값이 300 이상입니까? 라고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300 이상이었다. 그러면 인기 상품인 거예요. 그죠? 300개 일단 넘으면 무조건 인기 상품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300개가 안 넘었어요. 300개가 안 넘은 경우면 그냥 다 일반 상품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300이 안 넘으면 100개는 넘는지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나한테는 일반 상품인지 공백인지 한 번 더 분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if에서 H5에 있는 판매 수량이 300 이상입니까? 판단을 해보고 그게 true라면 인기 상품이라고 적어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300개 이상이 아니라면 다시 물어보겠다. 다시 if문을 한 번 더 열어주는 거예요. 로지컬 테스트를 할 수 있으려면 한 번 더 if가 필요해가지고요. 한 번 더 if를 불러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if 다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 보니까 if라고 다시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if 창을 다시 쿡 열었더니 다시 if 창이 이렇게 열렸어요. 새로운 if 창이죠. 자, 그럼 이번에 새로운 if 창에는 똑같이 H5번 셀을 마우스로 콩 찍어요. H5번에 가서 마우스로 콩 찍어서 H5가 이번에는 100개는 그럼 넘어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자, 100개가 다시 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0개가 넘어요? 라고 하면 인기 상품. 인기 상품. 자, 아까 전에 300개 넘어요 해서 300개 넘으면 아이고 내가 또 인기 상품을 썼구나. 일반 상품. 300개가 넘어요 하면 인기 상품이고 지금은 300개는 안 넘는데 그럼 혹시 100개는 넘어요 해서 일반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인기 상품도 아니고 일반 상품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공백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공백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낭만 고양이는 100개 이상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처리되는 거죠. 자, 쭉 채우기 핸들러로 서식 없이 채우기 해볼게요. 했더니 300개 이상 넘는 것들은 인기 상품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100개 이상 넘는 것들은 일반 상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이게 if 함수, 다중 if 함수 문이에요. 그러니까 if 함수가 문제가 나오면 if 함수 콜라보 텍스트 함수가 나오거나 또는 다중
다중 if문이 나오거나 또는 if 함수하고 논리 함수가 함께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if하고 right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방금 다중 if문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논리 함수 있어요. if 논리 함수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원가가 판매 수량이 100개가 안 넘겠구나. 50개 이상이면 별 표시를 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이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공백 말고 비어있는 별을 표시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원가가 5만 원 이상이면서 판매 수량이 50개 넘어가는 어떤 제품이 있었다면 그러면 까만 별을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빈 별을 찍어준다예요. 제가 여기 제품 구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if를 또 불러요. 자, if를 불러서 자, 까만 별이냐 흰 별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결론을 저는 먼저 좀 적어놓고 가보려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 해서 까만 별, 흰 별 두 개를 참이면 까만 별 그러니까 5만 원도 넘어가고 판매 수량도 50개 넘어가면 까만 별 그렇지 않으면 하얀 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회원가가 5만 원 이상이다 하면 그냥 원래 이렇게 회원가 찍고 5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판매 수량 300 이상이냐 이렇게 했을 때처럼. 근데 회원가가 5만 원 이상이냐도 물어봐야 되고 판매 수량이 50개 이상인지도 둘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식을 지금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식이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까만 별을 찍어줘야 하거든요. 회원가도 5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건 거고 판매 수량도 50개가 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고급 필터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건데 그죠? 고급 필터는 데이터 분석 기능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함수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엑셀은 데이터 분석으로 잘 해내거나 분석으로 못하면 함수로 뽑아내거나 아니면 양쪽 다 잘해주면 너무 땡큐한 건 거고.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엑셀을 좀 잘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조건이 회원가에 대한 조건과 판매 수량에 대한 조건 두 개가 언급이 됐고 두 개의 조건이 이면서라는 그리고라는 조건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and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and 또는 이거나 했다면 or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and or 함수. 지금은 and 함수 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요. and 함수도 if 안에서 새롭게 불러오는 함수기 때문에 and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에 and 창으로 갑니다. 자, and 창으로 가서 로지컬 테스트를 봤더니 자, 이 and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한대요. 인수가 모두 true이면 true다. 모두 참이면 참이라고 반환한대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쟤도 맞고 걔도 맞대 해서 모든 조건이 다 맞았을 때만 오케이 통과시켜주는 거지 하나라도 펄스가 있으면 얘는 오케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트루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그 조건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5만 원도 넘는다는 조건과 수량이 550개 이상 팔렸는지에 대한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만 까만 별을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흰 별을 찍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칸에 가서 자, 회원가에 대한 G5번 셀을 딱 찍어주는 거죠. G5번 셀 딱 찍어서 G5번 셀이 이상입니까? 5, 하나, 둘, 셋, 4개, 5만 이상입니까? 물어보고요.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 자리 엔드 창에 가서는요. 판매 수량을 찍어서 판매 수량은 50개 이상입니까?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두 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과 이 식,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이 모두 and 그리고로 true가 됐을 때만 어디다가 if 창 요 자리에다 true다 false다라고 판단을 보내준대요.
그럼 지금 이제 두 식을 비교를 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는 이제 true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별이 찍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나 뭐 5만 원은 넘지만 50개가 안 넘어요. 또는 50개의 판매 수량은 넘지만 회원가가 어때요? 5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까만 별을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까만 별이 됐고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냥 흰 별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수량은 되지만 단가가 안 넘어가고, 여기는 수량은 안 되고 단가는 넘어가고, 그래서 낭만 고양이만 5만 원 넘어가고 수량이 50개 이상인 거, 얘만 까만 별 받고 나머지는 빈 별이 되게끔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가 나오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출제가 돼요. 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지금 방금 예제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if문을 조금 자유자재로 잘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채팅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나머지 함수들도 좀 한번 해볼게요. 3교시 때도. 잠깐 쉬셨다가 오세요.